서준호 씨가 그 총회 때 비용 정산한 걸 딱 올리니까 또 그거하고 또 카톡방이 막 시끄러워 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답변해봐야 또 그거 갖고 또 하나 답변하면 또 몇 개가 나오고 또 하나 답변 몇 개가 나올 테니 안 하는 게 낫겠다 했더니 뭐 본인도 그런 의사가 뭐 찬성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카톡방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대충 한 20여 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답을 해봤은들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러면 기다리나 보다. 제가 이 문자를 지난번에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오스럽 그 기존 업체에서 그러한 걸 기존 계약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노력도 해보고 오스롭스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공사 입찰을 위해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걸 다 오픈하기가 곤란하니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니까 거기다가 이 공격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자에.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야 공격은 한 번 설명하면 공격은 뭐 10개, 20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이게 정치판에서 뭐 신문에서 뭐 두루킹 나오고 뭐 댓글 공작하고 근데 그걸 간단히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저도 굉장히 그걸 직후대장께서 직접 문자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했으면은 거기에 끝나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시리가 답변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톡에 일일이 답변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한 번도 별로 없겠지만은 안 합니다. 왜냐 거기에 답변 하나 올리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글이 보통 10개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되게 간곡하게 보냈어도 이거 카톡만 시끌시끌하고 하다못해 어떤 분은 뭐야 혼자 일하냐 이게 뭐 일손 딸려고 힘들다 했더니 뭐 우리 대원이 몇 명인데 50명 가서 하면 되지 뭐 요청하지 그러지만 자 좋습니다. 어느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정말 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가끔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으면 갑자기 뭘 합니까? 뭘 부탁합니까? 제가 갑자기 뭐 타로서죠. 타로서 뭐 설명하셔야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와서 한번 하루 종일 같이 일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사구역에 저희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순옥 씨의 뒤를 자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업체들이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카톡방이 시끄러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업체들이 그 다음에 협정 안 하고 자료 준다는 약속한 사람들이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락도 끊어요.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 조합의 단합된 힘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잘했고 못했고 말씀드리는 게 보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야 돼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 실제로 우리의 계약 당사자인 뭐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업체나 이런 모든 업체가 저희를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서로가 의견이 갈리고 막 이렇게 되고 서로가 비난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를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여러 건설사가 이게 막 분란이 될 텐데 그럴 때 과연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나갈까? 우리가 단합되게 딱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좀 아쉬웠던 것도 뭐냐면 지난번 대연 간담회 때 유튜브를 저는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기사님을 몇 번 찾아가고 어디서 만나고 하고 그 다음에 녹음사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사님이 이렇게 만난 자체는 저도 몰랐거든요. 한 번도 얘기를 하셔갖고 우리 가지분 감사님이 같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가지분 감사님이 얘기하시겠어요. 왜 얘기 안 하냐고 할 정도로 가지분 감사님은 몰랐고 사실 저도 그렇게 만난 자체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저한테 간담회 나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저한테 그냥 문자만 하나 딱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것도 문자도 날짜가 틀리게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넘어갈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김춘석 이사님께 그렇게 나이가 80 넘은 분한테 자꾸 해서 잘 안 되면은 저한테 항상 회의 때 같이 항상 얘기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고 한번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아쉬웠던 그런 소통이 좀 아쉬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저희 카톡방에 한 20명이 왔다 갔다 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240명이 그냥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제가 무슨 답을 올려도 공격은 하나 올리면 10개와 20개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누구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장 그거를 쾌적으로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냐 오수범 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파악 안 된 사람이 올라오는 글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추측은 오수범 씨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조합장이 돼서 다 모든 걸 자기가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은 사람이 오수범이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의 나름의 저기 그동안 했던 거는 오승홍 씨가 어떻게든지 힘을 빼고 못 나오게 하려고 제가 그걸 노력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카톡방에서 시끌시끌하고 민심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업체들 협조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이 더 시끄러워지면 그 다음엔 더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난 간담회 때 유튜브가 나오자마자 제가 기사님 만나고 자 빨리 다음 주에 대연회를 개최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거는 기사님하고 감사님은 아시고 계셨고 일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왜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오승욱 씨한테 혹시라도 들어가고 혹시라도 그게 퍼질까봐 구체적인 얘기는 했지만 내가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저한테 찾아서 물어보시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결국은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오승욱 씨가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하에 기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대연회를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카톡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대연회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준비해갖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공고를 붙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오승욱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들 상상을 초월하고 저도 이걸 해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거의 지금 끝나가지고요. 여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단톡방도 무시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이렇게 강성호 조합원님이 또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리한 내용을 뭐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조합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사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주시더라고요. 자, 강성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줬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그래도 하나 올려갖고 10개를 비난을 받더라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대형 공부할 때 직인이 없다. 그 다음에 OS 쓰는 안건이 왜 없냐고 여기 계신 대형분이 저한테 올렸어요.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답이 그대로 여기 29분 계시는 그 카톡방에 그대로 그분이 올렸더라고요. 오영진 이사가 답이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나 어떤 중요한 사항 아닌 외에는 직인이 이런 대연회 소집 정도의 직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확인된 상황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렸고 OS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 OS 쓰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안건에 제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오해 쓰는 문제도 포함될 수도 있죠. 단 OS를 쓰지 말자는 안건을 올린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OS는 원래 안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OS는 안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법상으로. 그런데 오수록 씨는 이 OS 비용을 실제로 예를 들어 지난 우리 2011년 12월 8일에 우리 사업생 인가 신청을 위한 그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 OS 비용만 나간 게 OS용 전체 총회 비용이 아니고 OS 비용에 나간 게 8,770만 원이 나갔어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은 근데 다 도장을 찍어줬지만은 사실은 그걸 다 지금 뭐 누가 잘못된 말씀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우리 모르고 믿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오수록 씨 해임 조회까지 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느 다음 집행부가 우리 다음에 OS 쓰는데 몇천만 원 예산 올렸다고 승인해 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OS를 쓰려면 쓰기 위해서 안건을 들어가야지 쓰지 않기 위해서 안건은 없습니다. 안 쓰는 건데. 정관을 바꾸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관을 바꾸자는 문제인데 그거는 대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조합장이 정관을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정확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OS가 정관에 넣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아니면 있다는 건 뭐냐? OS가 정관에 하면 앞으로 OS는 못 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총회는 이제 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총회를 합니다. 그런 거는 OS를 안 써도 여러분들이 다 와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정관상으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산 승인,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저는 그때는 뭐 상명이 이사도 아니었고 그냥 그때 대응하고 있었는데 저희 쌍용 아파트에서도 OS가 안 쓰면 열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동네 몇 분은 뭐 그걸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외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누가 받으러 다니고 누가 연락해서 전화하고 누가 그걸 받겠냐 이거죠. 실제로.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이제 조합 해산을 하게 돼요. 입주가 없어. 해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몇 번을 돈 써가서 몇 번을 해서 또 하고 해서 안 되면 결국은 다시 변호사 대동해서 대연회를 해서 대연회에서 해산 결의를 합니다. 그 법적이 애매한 상황이지만 사실 결국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해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연들이 해서 우리 정관에 아예 그걸 넣자. 그걸 대연들이 결정할 사항이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행부로서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연들이 항상 집행부에 하는 걸 감시하면서 자, 왜 OS 비용이 필요하냐? 얼마가 필요하냐? 8,700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5명 쓸 거냐? 3명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쓴다 그러면. 그게 그 안건이지 실제로 OS를 쓰지 맙시다 하는 걸 안건을 올리는 거는 원래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넣지 맙시다. 제가 주장을 못해요. 저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 대의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정관에 넣자. 그러면 넣는 거고 아니면 안 넣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 개인의 경험상으로는 정관에 넣으면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런 걸 정관에 넣으면 대의원분들이 그걸 감시를 해야죠. 그게 제 의견이고 결정은 대의원분들이 합니다. 질문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할까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냈는데 사실은 이걸 대연 여기 끝나고 다시